네, 뉴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할 촌철살인의 논객들 나오셨습니다. 송효은 전 MBC 기자 나오셨고요.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정치권이 좀 조용했습니까? 스승의 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부처님은 뭐 하늘 위에 계신 분이니까 천상천하에 계신 분이라서 스승 그 담임이 가령 윤석열 선생님 같은 담임이었다면 어땠을까? 담임이 부임을 했는데 윤석열이야, 고등학교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트라우마가 자극이 되는 것 같고, 네. 학교를. 좋지 뭐. 입시 극할 뭐. 다니는 게 쉽지 않았는데. 같이 멍게 또 소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재수하면 돼, 재수. 3세도 되고. 구수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좋은 선생님이지. 용기를 내라. 아니, 너무 버럭버럭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버럭버럭 하시고. 네, 너무 버럭버럭 하고. 감정에 좀 치우치실 것 같고. 단장 바꿔! 뭐 이런. 그럴 것 같다. 반장 바꿔. 분양 바꿔. 왜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조금 뭐 하면 반항하냐? 이렇게 하고. 다 바꿔. 말하냐. 그걸 그렇죠. 애들이 그러면 선생님 바꿔요. 애들이 선생님 바꿔. 그래가지고 담임 바꿔주세요 그러면. 타노스를 쓴 거 아니야, 교장 선생님한테. 예? 그랬는데, 이게 타노스가 조금 부족했어. 예, 192석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예, 검찰 인사 계속되는 파장이 있는데, 말은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들 보면요, 중앙지검장도 김 여사 소환 여부 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다. 뭐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 이건 뭐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콕 집어서 김여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안 지키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또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같은 검찰 출신의 그분이 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총장 할 때 대변인이었나요? 이창수 씨가? 검찰총장 할 때. 예. 그래서 이창수 검사의 말은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무 말이나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첫 출근하는데 예. 저는 중앙지검장이 된 이유가 이 사건 봐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하겠지. 그렇죠. 또 기자가 친윤 검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난 친윤 검사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러면 수사에 필요한 게 뭔지 그러면 그리고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그러면 뭔지 그거는 실제로 수사에 돌입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가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얘기는 사실 그렇게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오늘 신문에서 전망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네.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뭔가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수사팀의 인사를 쭉 내가지고 아마도 수사팀의 수사 자체는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뭔가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의 정당성을 용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강변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이다. 그 균형은 야당 관련된 수사를 이만큼 해서 이 야당과 관련된 수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어느 정도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를 오늘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윤 검사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야권에서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다. 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에 23년 전 초임 검사로 부임했고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예, 친윤 검사는 아니다. 나는 그건 정치권에서 쓰는 단어일 뿐이다. 나는 그냥 검사다. 검사는 검사다. 이렇게 호기롭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다른 검사들보다 상당히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때가 언제 어떤 때입니까? 아주 그냥 서슬이 퍼렇고 하루하루가 그 굉장히 이슈가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대변인으로서 정치인 못지않게 정치적 역량을 그 당시 길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아마 본인이 하는 말이 워딩이 해석이 여러 차례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해서 했을 것이고, 그래서 무난한 모범 답안, 그러니까 본인의 무슨 메시지를 담았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이 짠 워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말하고 행동이라는 게 사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죠. 말은 정치적으로 지금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행동을 그럼 봐야 됩니다. 이분이 그 전에 했던 행동이 그 성남시청장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뭐 사건 지휘했었고, 그리고 전주지검에서 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 지휘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무리한 수사다라고 비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뭘 봐야 되느냐? 지난 행적들은 친윤 또는 찐윤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예. 이제 부장검사, 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인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검의 형사 1부가 부장검사 김승호 검사인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부장검사 최재훈 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장검사들 인사를 이 지검장이 어떻게 할 거냐? 그 행동을 봐야 되겠죠. 그게 그러면 진짜로 본인이 친윤이 아닌 건지, 그러네.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는 이 인사가 빠르면 이번 주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예. 좀 전에 나온 걸로는 뭐 2주 안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예. 뭐 다음 주면 밝혀질 겁니다. 원칙과 법대로 그 야권에 대한 수사를 더 가열차게 하지 않을까? 그런 또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 언론에서는. 이를테면 예. 새로 부임한 이창수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실 용산에서 부여한 임무는 낙하산 투하하면서 그 맡긴 임무는 그 내 안에 김건희 물리는 덮어 완전 불가능하게 업동으로 덮어 정적 제거 올인해. 예. 저는 이거라고 봐요. 두 가지다. 네. 이거 이제 임무는 첫 번째 임무는 하나는 덮고 네. 하나는 키우고 예. 이거일 텐데, 지금 저 첫날인데 기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 그 솔직히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만 하는 원칙적인 얘기를 할 텐데, 네. 하나는 친윤이라 부르지 마라.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를테면 나라의 백성들이 와 친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나 친윤을 하겠죠. 그렇겠지.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건 나도 그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랑스럽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친윤이라는 단어가 자랑스럽지는 않다. 부담스럽다 이거죠. 예, 공정하게 비춰지는 단어는 아니다. 예. 난 그 친윤 부르지 말라는 거는 그게 썩 이렇게 명예스러운 그렇지. 호칭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는 그렇지. 거고, 예. 본인이 어쨌든 법과 원칙대로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니까 그거는 지켜봐야죠. 그 자기 예전에 한 말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예. 대통령이나 뭐 몇몇 사람이 이렇게 다 좌지우지할 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요 전임자인 이원석이나 송경호 두 사람도 예. 친윤이에요. 그렇죠. 친윤이고 더 찐찐윤이었을 거예요. 예. 대통령 되고 나서 더 그 가까운 사람 썼겠지. 예. 나중에 쓰려고 이를테면 나중에 쓸 사람들은 예비로 냅두고 덜 친한 사람 썼겠어요? 지금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먼저 썼다가 균열이 생기니까 그 부대 이를테면 교대를 시킨 건데 왜 안 됐겠어요? 검찰 조직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검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어떤 검사 관련 수사를 할 때는 갈등. 국민을 배신할 것인가, 검찰을 배신할 것인가.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만든 말 한마디 있었잖아요. 예.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 얘기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걸 권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오로지 검찰에만 충성한다. 조직주의라면서요.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도 사람에게 충성 안 합니다. 나도 조직에 충성합니다. 나는 검찰 조직에 충성합니다.
곧 나갈 그 대통령보다도 이미 떠난 대통령보다도 전직 검사 대통령보다도 저 아래에 있는 이 조직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제 이쪽도 중요한 다를 수도 그거 아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검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창수 내 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아니 얘기예요.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호기롭게 기계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그 윤석열이 검찰의 기득권을 그대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 검찰 조직에는.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윤석열이 무너지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물론 지금 저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비난받는 게 정말 쪽팔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수십 년 동안 이래 왔어. 어차피 버린 몸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무너지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기소청으로 바뀌어. 에? 그리고 수사도 못해. 그리고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 거기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 그렇게 노무현한테 반항을 했었던 이유도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 다 뺏길 것 같다. 문재인 때도 비슷하잖아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랑 반대되는 세력이구나. 근데 야권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이 무너지면 또는 정권이 바뀌면 또는 잘못해서 탄핵을 당하면 그럼 검찰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도의 물타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친윤이나 친친윤 이런 사람들이 할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되든 아니 근데 평검사들이 그 검찰 조직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평검사들 중에서 무슨 1, 2년 차 검사들이나 7년 차 이하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별 생각을 안 할지 몰라. 그러나 지금 부장검사 되고 이미 줄을 한번 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관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검사 판사들 특히 검사들 끝나고 나서 정관이 되는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밑에 있었던 부하들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내사중지해서 내사중지 전화 한 통화에 제가 과거에 취재했을 때는 한 10몇 년 전입니다. 5천만 원이에요. 전화 한 통화에 내사중지되면. 차장검사나 고검장 출신이 검사장 출신이 얼마 받으세요? 예.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저는 내사 중이야. 예? 수사 단계야. 야 근데 그거 중지시켜. 그거 별것도 아니더만. 예? 그게 5천만 원. 어떤 거는 1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내사 중지를 해주겠다는 그 실제 검사에게 줬는지는 확인을 못합니다만 중간에 검사에게 주겠다라는 브로커한테 2억을 줬다라는 제 의뢰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10년 전 얘기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 이제 밝은 것으로 나오셔서 저를 선임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주셨죠. 예. 제가 보기엔 그런 어떤 본인들의 이익이 굉장히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그 권력을 자기들이 놓을 리가 없다. 그리고 놓는 방향 쪽으로 검찰이 스스로 개혁. 저는 그러니까 제가 검찰 조직 전체가 이를테면 윤석열 그 정권을 이를테면 지금 다수 국민들은 난파선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저 난파선에 몸을 실어서 순장조가 되겠다는 검사들이 몇이나 될까? 이미 연을 깊게 맺은 몇 날이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대안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고위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관광에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 책임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지만 내 자리는 지킬 수 있다. 공무원이니까. 검사도 마찬가지지. 공무원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김연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는 많은 힘을 갖고 있지만
정권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 뭐 핵심적인 어떤 그렇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예. 또 그것과 상관없이 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와는 별개로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가령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고 뭔가를 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권이 바뀌면 가령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또 검찰에 대해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 이렇게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소청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갈 건데 예. 물론 그 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부 바뀌기 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예. 뭔가 하는 척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도 있겠죠 검찰도. 아. 근데 하는 척이라는 게 그러면 어느 강도로 어디까지인 거냐 이런 줄타기를 그렇지. 이런 줄타기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을 검찰의 수뇌부들은 계속 모색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그걸 좀 가늠하는 것일 텐데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원석 총장도 그렇고 송경호 지검장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수사팀도 그렇고 특검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완전히 뭐 김건희 여사를 뭐 보내버리자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간 거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죠. 그게 네.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하느라 하는 데까지는 가놔야 그래야 특검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르마를 타놨으니까는 요 길로 갑니다라는 거를 일단 특검에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명분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도 일단은 검찰이 어느 정도 가르마 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의 리더십은 그 모든 어떤 움직임을 이거는 나에 대한 반란이고 나에 대한 반격이고 이건 쿠데타라고 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실은 한동훈과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타도하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나는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정치를 하겠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도 총선에서 적당히 총선에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룸을 확보하자고 살짝 움직인 거에 불과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너 반란 일으키는 거야? 라고 진압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인사의 본질은 검찰이 황당한 상황에 놓인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의 그러한 방식에 지금 검찰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캐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범위를 지금 넘는 거다 이거는. 시각차가 예. 이게 뭐냐면 좀 전에 한동훈도 내가 보는 맞아요. 한동훈과 대통령, 그러니까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어떤 역할 분담. 그래도 선거에서 이기려면 여당 대표가 좀 그 대통령실 좀 까기도 하고, 예. 예? 그걸 때문에 역할을 좀 내 지분 좀 인정해 다오. 예.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안 했잖아요. 예. 응? 그걸 인정을 안 해준 거잖아요. 송경호 그 수사팀이 나도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송경호 수사팀이 김건희 수사를 해서 이런 철저하게 수사해서 완전 법대로 해서 뭐 구속시키고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보아하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소환 조사라든가 최소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 정도는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잘 모실 테니까 교통벌금 딱지 있잖아요. 그럴 때면 그 중앙선 침범벌에서 막 남풍우자가 걸렸어요. 그냥 4만 원으로 끌어줄게. 싼 걸로. 싼 걸로 끌어줄게. 싼 걸로 끊어줄게. 싼 걸로 끌어주니까 내가 네. 교통에 내가 호통치는 네.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예. 벌점은 안 매길게. 그래서 뭐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예. 교통 위반했던 뻔히 보이는 거 네. 내가 잡았단 말이야. 예, 예. 예? 그걸 시민들 다 보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가자. 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결정적으로 음주운전 측정은 안 그러니까. 할게. 뭐 그래. 이런 거. 아주 싸게 막아줄 테니까 네. 그 대신에 우리도 좀 뭐가 하는 척하든 그거는 인정을 다 했는데 예. 그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그래도 소환하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국내에. 네.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는 보여줍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것까지 막아. 연출 좀 합시다 그랬는데 네. 그랬더니 부인이 그랬는지 본인이 그랬는지 어따 대고 칵. 예? 그래서 경로를 자주 하셨다면서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분도 화가 근데 많으실 이게 분이야. 뭐냐면 네. 사실 자꾸 긁어 부스럼이야. 이를 키워. 대통령이 일을 키우고 있다. 그렇죠. 예. KBS 박민 안내 보냈으면요. 네.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그렇긴 아니, 해. 예. 저 이종섭이라는 사람을 호주에서 안 보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어. 그렇지. 얘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긁어 부스럼을 아주 송 그냥 기자님 분석에 대해서 약간 이제 네.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자꾸 지금 판을 키우고 이렇게 무리한 검찰 인사를 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걸 좀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이제 윤 대통령한테 빙의를 해가지고 왜 저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대통령의 조직이 원래 대통령을 이제 계속 받쳐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 국민이셔야 돼요. 대통령을 네. 뽑은.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굉장히 이제 낮은 드문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하고 여당하고 검찰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 28일 정도에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을 재표결 예상된다 뭐 이렇게 지금 그렇죠. 전망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낙선자들 또는 낙천자들의 예. 이탈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막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을 위험에 있는 게 수사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결국 위법성이 밝혀질 수가 있고 그건 결국에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수사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최상병 특검은 국회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게 첫 번째 수사 상황이고 그러면 두 번째 수사인 김 여사 수사라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라도 확실하게 막으려면 지금 무리한 인사가 됐든 뭐가 됐든 검찰 조직을 지금 본인이 이걸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을 틀어줘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아마도 조금만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볼게요. 음. 단계가 소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왜 이게 청탁방지법 위반으로만 계속 언론이 아젠다를 씌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뇌물일 수도 있고 직권남용일 수도 있고 다른 것까지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 왜냐하면 금융이 무슨 말도 하고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이 디올백 자체도 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 목사가 처음에 만나려고 그렇죠. 했을 때는 금융위원 누구 임명하라고요? 그렇죠. 뭐 그랬다면서요. 예. 좀 진짜 본질적인 거는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퉁치면서 말을 안 해.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의힘 스탠스는 야 그거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때 다 털었지 않았냐. 문재인 정부 때 다 털었는데 무슨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번에 청목회라는 그 조직도 무슨 개혁과 혁신을 한다는 국민의힘의 그 청목회라는 조직도 여기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환 그다음에 청탁방지법 요 정도까지만 언론에다가 아젠다 세팅을 시키고 이 검찰 정권이 그 다음에는 더 들어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네. 이거는 이게 최대 속으로 생각하는 최대 마지노선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이제 그러셔도 예, 먼 게 보면은 소주 생각나는 네. 분이어도 네, 애주가. 네. 네.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어떤 사안을 보면 법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네. 법, 범죄, 네. 수사, 처벌, 뭐 징역 얼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의 단계가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영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모터스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명품 백 문제는 현명치 못한 처신인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엄정하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특검은 정치적인 접근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방어 논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안 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 뭐냐면 이원석 총장이나 수사팀이나 그냥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그냥 수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를 그렇지. 하라니까 그렇지. 해라. 아. 왜냐하면 어차피 처벌 규정도 없고 아. 니네가 수사를 해봐야 별로 문제될 게 없어. 그 우리한테 와가지고 가방 준 사람만 열심히 그 잡아가든지 수사를 하면 돼. 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그건데 문제가 되는 건 첫째 소환을 한다고 할 때 예. 처벌할 사람이 아닌데 왜 소환하냐.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 소환을 하는 이유가 디올백 문제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실제로 수사팀의 계획이라면서요. 지금 보도가 나온 거는 계획이었어. 그렇죠. 예. 명품백 수수 의혹을 명분으로 해서 부르지만 예. 불러놓고 털어야 되니까 명분상 털어야 되니까 도이치모터스 우리가 언제까지 쥐고 있습니까? 털 테니까 이때 한 번에 물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냥 털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 그러면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러한 학살의 인사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본질적인 차원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그러면은 아주 엄정하게 김건희 여사를 정말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한 것이냐. 사실은 이전에 털고 싶었을 거예요. 검찰도 부르든지 해서 소환 조사를 한번 하든지 해서 아직 그 권오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재판이 충분히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털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그걸 아마 거부했겠죠. 이 신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검찰도 부담이 생기고 용산도 부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도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뭔가 그래도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겠죠, 검찰도. 근데 그것도 용납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원석의 정치적인 욕심이야? 나처럼 하려는 거야? 너도 다 수사한 다음에 부득이하게 어느 당에 입당해서 하려는 거야? 이렇게 가려는 것처럼 보여서 네. 지금 문제가 2배, 3배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리는 도이치모터스인 것 같다, 결국은. 맞아요. 예, 이게 조금씩 들어가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여권과 언론이 이상해요. 지금 굉장히 그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담론이나 아젠다에서 싹 빼버리고 이것도 디올백도 야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야. 근데 이거 공무원 아니잖아. 뇌물도 적용 안 돼. 공무원의 배우자다.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어떤 법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아젠다를 고까지 방어선을 딱 고까지 하고 야 대통령은 여기에서 흠결 안 나, 흠집 안 나. 요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 하는 척하다가 아주 부잡스럽게 부산하게 움직여. 그리고 검찰과 뭔가 뭐 대립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소환까지의 그 쇼는 있어.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사라져버려. 제가 보기에는 최후의 마지노선은 거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환은 굉장히 좀 안 좋을 때 또는 재보궐선거 직전이랄지 이럴 때 정치적으로 소환을 할 수 있다. 소환은 할 수 있는데 그럼 내년이네요. 자기들이 시점을 볼 것이다. 시점은 보지만 그 소환을 하면서 그걸로 다 퉁쳐버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핵심은 지금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거든요. 핵심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인데 한국 언론들 지금 하나같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이야기하는 그쪽 방향으로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한 지금 수개월 동안 나오지를 않아요. 말이. 그럼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노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기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예.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김 여사가 관여한 게 연도별로 여러 해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건들의 경우는 이제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들어가야만 되는 이 건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 디올백이나 최상병 사건을 이제 보도하듯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계속해서 좀 보도를 하고 더 팔 필요가 있는데 더 파지 않고 있고 특히 보수 언론들에서는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뭐예요? 도이치모터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임 자체를 그렇게 짜서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생각이 특히 이번 검찰의 무리한 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수사를 하면 뭐가 나오길래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가 대통령이. 그건 사실은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절대로 수사를 당하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다. 그렇죠. 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침대 축구로 아마 그 문제가 계속 갈 것 같은 게 지금 네. 수사팀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는 권오수 회장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확정 판결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뭐 하면 하는 거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아마도 수사를 열심히 해볼게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거 텁시다. 요거인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약간 반영하는 쪽에서는 그 사실관계가 권오수 회장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그 관련자들이 다 재판이 좀 재판 결과가 확정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본 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지 지금 뭐 하겠어? 이런 것 같아서 그거는 침대 축구로 간다.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대법원까지 가서 이땡땡을 비롯한 주가 조작 세력 그리고 권오수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세력이 확정 판결을 받아. 전주와 주가 조작 세력 그리고 내부자, 권오수는 내부자였죠. 요 세 그룹이 다 주가 조작 판결을 받고 근데 여기에서는 빠져. 예? 빠지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2025년 정도에 나. 예. 그러면 같은 사건이라서 이거 뭐 끝난 사건이다. 우리는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우길 수 있나요? 유죄 났을 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유죄가 났다. 유죄가 나고 이미 끝난 사건이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본인 사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피고인으로 이 재판받은 그렇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에서 본인은 그냥 참고인 위치인 거였던 것이고 예. 예, 본인이 이제 거기서 공소장에서 거론된다는 것뿐이지 본인이 기소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 수사부터 재판은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유죄가 확정이 된다 공범들이 그럴 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나머지 공범도 유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공모에서 특히나 주가 조작이라는 게 뭐 네. 한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계좌를 제공하고 누구는 뭐 정보를 흘리고 누구는 사들이고 누구는 또 팔고 분업을 해서 하는 거고 이런 걸 그렇죠. 보통은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모를 일단 한 다음에는 누가 얼마큼 관여를 하든 간에 행동은 다 나눠서 이게 조폭 같은 겁니다. 다 나눠서 하는 조직 범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소장에 이름이 거론될 정도 이렇게까지 많은 계좌를 제공했다? 그건 핵심 공범이죠. 게다가 저 서울대 대학원인가 다닐 때 도이치모터스 무슨 이사라는 명함까지 파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권오수와는 굉장히 친했던 사이인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내부자인데다가 전주인데다가 공모 세력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전주의 내부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그 권오수는 내부자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주가 조작 중에서도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그 최은순 일가는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자기가 본인이 파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내부자가 그 가장 크게 처벌받는 건 맞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주가 조작할 때. 예. 근데 회사의 내부자인데다가 전주 역할까지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취재했던 이 주가 조작 사건의 상식으로 보면 이게 가장 악질적인 인간이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권오수보다 더 심한 거야. 이거는 밖에서 주가 조작을 했던 세력이랄지 무슨 뭐 돈을 조금 댔던 전주랄지 그런 사람이 아닌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파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 그러니까 그 검찰도 그러니까 그냥 방치만 한 게 아니라 예. 이성윤 그 당시에 그 저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들어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한동안. 그 다음에는 또 내부의 그 윤석열 사단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그냥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했다는 거야. 예. 자기가 직접 검사 지휘하면서. 예. 그래서 많이 나와 있대요. 어. 그 파일을 열면 예. 파일을 열어보면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추미애 장관 쓴 책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 예. 그 당시 상황을 장아리? 예, 예. 장아리 보면 소설 형식으로 써서 오히려 더 이해가 더 잘 돼요. 예. 전체 그림이 다 보여. 보니까 별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알아. 이미 보도도 많이 됐어. 그렇죠. 23억 차익이라든지 그렇죠. 계좌가 뭐 몇 개가 이용됐다든지 그렇죠. 다 나오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검찰 내부의 친윤 검사들이 아 형님 요거 완전히 못 덮어요. 예. 싼 걸로 끊어서 이렇게 해요. 그냥 했는데 돋보이고 싶은 사모님께서 나 절대 그런 거 못해. 예? 그리고 그 공감 능력 떨어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디다 대고 이러니까 후배 검사들 갑갑했을 거예요. 예. 덮을 수는 없으니까. 예. 광절 덮어 냄새는 계속 나는데. 예. 이래서 갈등이 시작돼서 커진 것 같고 오늘 조선을 보면 아주 재밌게 쓴 게 하나 있는데 뭐야. 뭐 재밌다기보다도 예. 읍소형.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동아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좀 국민에게 가혹하게 수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자. 예?
아, 그래도 대통령 부인데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그 정도 그만해라. 요런 여론이 나올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 산다. 에? 아니 그게 아니고 반대로 야 하지 마. 이럴수록 사람들이 국민들은 진짜 뭐가 있나 봐. 큰 게 있나 봐. 왜 자꾸 덮으려고 하지? 하지 말라 그러네. 야, 그럼 검찰 믿으면 안 되겠구나. 진짜 특검해야 되겠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 동아줄 2개 있는데 이걸 잡으려는 거야. 연출하는 거 차라리. 예. 어? 아니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알리바이 새로 꾸려갖고 완전 물을 덮어. 이거 잡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고 너만 죽느냐? 검사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왜 같이 잡아야 됩니까? 왜 저 동아줄 왜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아마 갈등이 계속 커지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 주 보면 알 거예요. 그림 추가 이제 인사에 보면. 응? 근데 이 상황에서 홍준표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노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자기 여자를 지키는 게 상남자의 도리다라는 식의 소음을 일부러 발생시키면서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를 제안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왜 이러는 거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인가 맞는데 왜? 아니 근데 홍준표도 나름 홍준표 시장이 고장났어요? 홍준표 시장도 정치 뭐 한 9단은 아니라도 8단 정도는 될 텐데 이 정도 단수가 되는 분이 이게 본인이 차기 대권에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윤석열 편을 들지. 안 그러면 윤석열 편을 들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뭐 제안을 나중에 받았는지 뭐 아니면 보니까 한동훈 계속 그런 말로 조져댔잖아요. 예. 완전 배신자로 몰아내고 예. 있잖아요. 그렇게 그 자리를 자기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어제 그 상남자 적으로 결과적으로 뭐냐면 디오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예. 상남자는 재밌잖아. 예. 뭔 소리야? 뭔 소리? 저것도 일을 키운 거야. 그리고 일을 키웠다는 게 맞는 말인 게 제가 보기에 저래갖고 누가 맞아 남자가 그러지 이러겠어요? 맞아요. 자기 여자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잖아. 윤석열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검찰 인사를 그런 용도로 한 게 맞다라고 인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의 저런 움직임은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정치의 주류의 분열과 주류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검찰 내부의 인사가 지금까지 특수통들의 세상이었는데 오늘 보도난 거 이런 걸 보면 특수통들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인사를 통해서 특수통들이 밀려났기 때문에 원래는 윤석열 사단이 특수통 중심이어서 이 사람들이 주류를 해가지고 쭉 요직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 깨지면서 한동훈과 가깝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쭉 밀려나면서 오히려 그동안 밀려나 있던 공안통 기획통들이 쭉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가 한동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같은 결인 사람들이 쭉 주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하고 균열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한동훈이 지금 최대의 적이어서 그 여당 내의 어떤 그 당권 구도와 관련돼서는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적의 내 편이야라고 지금까지 등 돌렸던 사람들하고 다 손잡는 구도인 거잖아요. 지금 예. 나경원, 홍준표. 그러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요거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선 후보 때 사실 뼈 아팠던 게 뭐예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얘기하는 게 뼈 아팠던 게 자기는 어쨌든 국민들과 2030 세대에 있어서는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확실히 그런 거냐는 저는 의문인데 나는 민심에 있어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었다. 근데 어디서 졌느냐? 당심에서 졌다. 그러면 당심에서의 지금의 나름대로의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당심을 가져가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쪽으로 쏠려가는 당심은 지금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쪽으로 가는 당심을 끌어당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으로 가야 되는 당심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민심, 난 솔직하고 화통하고 상남자라고 하고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그런 스타일로 윤석열 편을 드는 걸로
원래는 윤석열이 지난번에 가져갔던 당심을 가져가려는 전략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먹힐 거냐.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원래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쪽으로 쏠렸던 당심은 계속 와야 되고 흩어지면서 윤석열 스타일로 머물지 않을 거고 다른 스타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걸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편드는 게 맞는 전략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표 좀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예. 그 오래된 얘기긴 한데 홍준표 시장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장인 영감탱이 내가 미워서 예, 기억나요. 우리 집에 발도 못 디디게 했었다. 맞아. 자기가 고시 공부할 때 고시 안 됐다고 네.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야. 네. 네. 그랬다고 장인 영감탱이 그러면서 예. 그 자기 집 그 발도 못 디디겠다고 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상남자나 그거 똑같아. 무슨 마초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옛날 생각나게 만들어요. 왜? 맞아요. 그 지금 홍준표 시장이 뭐 자기 여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올렸는데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자기 와이프가 고대 유물도 아니고 뭐 누가 그러니까요. 누구를 지킵니까? 예, 근데 이게 저는 그 이분도 정치 구단이지 않습니까? 네. 방송도 많이 하신 분이고 당연히 지금 시장 신분이고 뭔가를 노리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정확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바로 반발심이 생기고 예. 이를 굉장히 거부감 드러내는 말인데 일부러 이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글을 이렇게 그렇지. 올린 것은 이거는 다 상당히 대구, 경북 지역의 60대, 70대, 80대로 이루어진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은 정확히 먹히는 말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분들은 이제 공과 사의 구별이 잘 안 되는 민주주의 교육을 우리가 뭐 독재 권위주의 시대에 계속 살았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바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 그게 인지상정이야. 이렇게 생각할 대통령도 수밖에 뭐 없죠. 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걸 뭐 생각할 수 있고 대통령 도와주려는 말이죠. 조수진 변호사님이 TK 정서를 잘 아시나 봐요. 예, 제가 고향이 이제 부산이지만 대구에서 쭉 자랐고요. 그렇지. 예, 대학교까지 네.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홍 시장님이 대구 민심을 대변했다 이렇게도 나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구 홍 민심이 시장님을 아니고. 홍 시장님을 정확히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도 고향은 사실 대구 아닙니다. 아니. 경남 창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리고 경남지사도 하고 대구시장을 함으로써 TK도 알고 PK도 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약간 비슷하네요. 아니, 이걸 꼭 지역이라기보다도 나이 든 남자들 있잖아요. 아직 나이 많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남존 여비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아직 배어 있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린 거예요. 옛날 사람. 옛날 그 예. 돼지 발정제도 그렇고 예. 그런 얘기를 마치 무슨 무용담처럼 얘기한다. 낡은 사고. 그렇죠. 예, 낡은 내 사고. 여자, 내 여자라는 게 뭡니까? 여자가 뭐 예. 그 안에 소유물이에요? 낡은 사고. 예. 낡은 사고라는 게 맞겠습니다. 그게 예. 무식천한 거예요. 그 네, 옛날에 그 어쨌거나 남존 여비 뭐 이런 사상이. 의도가 깔려 있는 발언이다. 의도가 깔려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고 일부 층에는 먹힐 수 있다. 그러니까 아둔한 거죠. 야,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제대로 도와주던가.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근데 사실 도와줄 방법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와줘 이거를. 누가 봐도 의도가 근데 정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확실히 본인들이 가던 길을 간다. 그러니까 김건희 지키고 대통령 지키고 그리고 야권을 검찰로 공격하는 거는 그대로 갈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건 김민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했을 때 그걸로 모든 게 저는 말해준다. 그게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지금 당선됐죠. 예, 네, 당선입니다. 당선되신 분인데 이 사람이 계속 그 라디오 방송이랄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야, 그 왜 김정숙 여사도 비슷한 건 있었고 다 수사해. 삼여사 특검하자 삼여사 그랬습니다. 특검하자라고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소음을 생산해서 전형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정치적인 미디어 스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해왔다 그런 말을 해왔던 사람을 수석 대변인 앉혔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이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예. 좀 전에 얘기한 게 저 왜 흙탕물을 만들어서 본질을 흐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나만 그래? 너도 그렇잖아. 얘도 그렇죠. 그렇잖아. 하고 다 예. 묶어갖고 안 가리고 흙탕물 만들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흐리자고 하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미 있던 일이 없어지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게 자기 후배 검사들에게 불가능한 예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없던 일을 해.
그거 신이 아니면 아니야 타임머신 타고 그 2019 주가 조작 있기 전에 예. 타임머신 타고 그때 가서 하지 마 나중에 대통령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근데 그 불가능한 강요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불가능한 강요일 텐데 오늘도 보도가 된 동아일보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게 김민전 당선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3년사 특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국민의힘 사람도 사실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왜 특검을 하냐. 네. 그러니까 가령 지금이 문재인 정권인데 김정숙 여사, 김혜경 씨가 무슨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특검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야당이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고 야당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면 결국은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얘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보 같은 얘기를 왜 하냐. 예. 국민의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웃긴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니 똥 내 똥 하는 얘기라고. 이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똥 묻은 개와 똥 묻은 개가 너도 똥 묻었어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석 대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전략의 상황으로 격상이 되냐면, 그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럼 이제 반론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가령 3여사 특검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한 거에 어떤 권위가 실리게 되잖아요. 예. 그럼 반론을 이제 해야 될 텐데, 비웃는 게 아니라 반론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 반론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건이나 김혜경 여사건은 그거는 특검 사안이 아니다. 특검 사안이 아니면 뭐죠? 누가 수사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건은 특검 사안이고 나머지 두 건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실제로 김정숙 여사 관련 여러 의혹들은 보수단체나 이런 쪽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 가 있어요. 또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쪽으로 넘겨가지고 수원지검인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창수라는 본인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정하겠지만, 예. 네, 친윤검사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친윤검사라고 생각하는 이창수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러지 않아도 하면서 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말이 되게 만들어보기 위해서 야당 수사를 이만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특히 이 사람이 전주지검장 할 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일부 인적 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걸 다 만약에 붙여서 한다고 하면, 김정수 여사도 하고 이것저것도 뭔가 하는 신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정치적인 얘기로 막 굴러가게 되면서 수사에, 이건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강요인데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요가 지금 실린 어떤 흐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저 검사들 이명박 검사 선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는 그 공익의 대표자 이러면서 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오로지 진실만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거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검사 선서 있죠. 검사는 그 경찰 검사는 범죄나 불법이나 이걸 인지하면 수사되는 거잖아요. 불법 범죄가 있는데 그 검사가 인지하고 모른 척하면 그 직무유기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야 의무. 이제 그 새로 그 팀에 합류한 검사들 가면 그걸 알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검사로서 그걸 때문에 범죄를 인지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해야 될 일인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 그 지시 자체가 위법하니까 그건 지시 따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대로 하면 돼. 아니 근데 뭐 그대로 안 하니까. 예,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수많은 화려한 말들, 마치 판관포청천처럼 행동했던 그런 언행들이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말이고, 이게 굉장히 좀 뻔뻔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미 드러났고, 점점 더 많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검사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김기춘을 비롯해서 그렇게 뻔뻔한 짓을 했어. 그리고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한 또 선배들에 관해서 그 밑에 후배들이 비토를 했냐라고 하면 비토한 역사는 없어요. 비토한 역사는 없어. 가령 그 정도로 김기춘이나 윤석열처럼 이렇게 뻔뻔한 역할을 하고 아까 지금 검사 선서를 했잖아요. 라고 하면 정말 하다못해 2%에 뭐라도 써야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꿈틀이라도 해야지. 최소한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상한 사장이 들어오거나 자기 회사 출신이라도, 자기 회사 공채 일기라도,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정치권에 몸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면
내부든 외부든 꿈틀이라도 해. 근데 검사들은 그런 적이 있었나? 외부에서 검사의 기득권을 공격하면 그때 꿈틀이 아니고 모멸감을 줬지. 근데 예. 뭐 없진 않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네. 하려고 그러냐면은 검란이라는 게 한 번 있었어요.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에 예. 특수부 검사들이 몰려가서 예. 한상대 검찰총장을 사실상 끌어내렸습니다. 음. 근데 그때 그 반란군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세계에서는 그때 반란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동욱 총장 체제되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또 반란 한번 일으킨 적 있죠. 네. 그때 위에 들이받았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기춘 등등 뭐 이거 박근혜 정권에서 뭐 했던 거 이런 거 특검 가가지고 수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게 했던 사람 윤석열 검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드리려는 말씀이 예. 요런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해가지고 이 보수층들이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요게 사실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치적 정당성이었거든요. 정치적 자산이었죠. 나머지를 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공격, 요걸 가지고 이러한 자신의 행보에 대한 이걸 정당성으로 포장해서 여기 온 건데 지금 이 검찰 인사로 이 이전의 행보가 그게 어떤 정의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실린 행보가 아니라 어떤 반란이었구나, 어떤 권력 투쟁이었구나. 이걸로 다 격화되게 만든 게 지금 이 인사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 이전의 모든 정당성을 이 인사로 다 잃은 것이다.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보수층이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정당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찰 내에서의 무슨 움직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양심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검란이나 이런 것들이 양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봐라고 이제는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선 그런 움직임이 똑같은 움직임이 지금 검찰 내에서 있으려고 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나도 뭐 예를 들면 소시적에 그랬으니까 너도 해봐 이렇게 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짓밟아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닌 거다 이거는 진심도 아니고 양심도 아닌 거다. 검찰 내부에 가서는 물어보거나 확인한 건 아니지만 검찰 내부나 평검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잔잔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아니 있을 실제로 뿐이지. 이제 그런 증언은 들었는데 술렁술렁하고 예, 술렁술렁 아래서는 막 합니다. 요동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자. 예. 위 바꿨잖아요. 예. 2단계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면서 이제 끌어오르고 그러겠지. 아니 근데 근데 안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검사들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는 이준석은 여기에서 약간 비껴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가장 중요한 지금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딱 두 개예요. 야, 한 10년 지나 보니 제일 중요한 게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이네. 딱 두 개야. 근데 이준석은 공영방송,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공영방송에 관해서 제가 거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하고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 검찰과 관련해서는 약간 이야기를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마저도 그런데 국민의힘 거의 99%는 검찰에 대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거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도 나중에 대권 후보가 되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어떤 자기 반성, 어떤 성찰,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요 말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친정이잖아. 책만 읽고 있어요. 책만 읽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한동훈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천목회라는데도 이야기 안 해. 이야기 안 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에 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해?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한국의 최고 권력이 맞지. 그리고 이 권력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집권 여당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 근데 거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완전히 아싸가 된 유승민밖에 없어. 그리고 유승민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없죠. 네. 그렇죠? 인기만 높고 네.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트랩에 빠진 거다. 늪에 빠진 거다. 이 검찰에 관해서 국민들이 다 요구하는 검찰과 언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데? 라고 할 때 거기에 관한 자성이나 반성, 수많은 대안들은 다 차치하고 자성이나 반성과 성찰과 어떤 코멘트조차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랬을 때 이 정당, 이 대통령, 이 정부, 그리고 수많은 대권 주자들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거를 왜 언론은 안 물어보지? 한동훈, 유승민,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등에게 왜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지? 이렇게 안 물어보는 것들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아젠다입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안 나와. 라디오 시사 프로에 안 나와. 9시 뉴스데스크, 8시 뉴스데스크에도 심지어는 안 나와. 왜냐?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그 아젠다에 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는 예. 말씀하시죠. 잠깐, 제가 이제 기자 생활 30년 좀 넘게 예. 했는데 기자로 사는 동안에 우리 한국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자발적으로 정의로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하지. 그렇죠. 항상 들었던 얘기가 권력의 주구였습니다. 심부름, 권력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검찰에 대한 어떤 그 불신 정도가 훨씬 심해진 게 그렇죠. 그래도 그 전에는 시키니까 비위 맞추려고 정권의 그 권력이 대통령 가이드라인 주면 비위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해요. 수사를 하랬더니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면 검찰에서 뭘 해, 누구를 그러니까 어디 뭐 소환해, 압수수색해, 뭐 수사에 착수해 그러면 검사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잘못했나 보다가 아니라 왜 하지? 뭐 하는 거지? 또 뭔 꿍꿍이지? 국민이 그 검찰을 그냥 직선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돌려봐야 되고 분석해봐야 되고 이 불신이 엄청나요. 그래도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검사들은 그래도 다수의 검사들은 국민이 우리 검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지 않겠나.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그래도, 아까 보태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벌써 와 있었지만 지금 정말 그럴 때예요. 이 송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제시대 이후로 독재 정권 때 그 수사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권력을 위해서 결국 검찰이 가진 힘의 핵심은 수사할 것을 정하는 힘에 있거든요. 수사해야 되지만 안 해주는 힘. 그리고 수사할 것을 그중에서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가를 선별하는 것이 굉장한 그 권력의 원천인데 그것을 정치인을 위해서 또는 집권 세력을 위해서 사용을 해줌으로 해서 그러한 딜을 하면서 검찰 조직이 굉장한 정도의 권력기관으로 계속 행사를 해온 것이 독재 정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안도 기소청으로 바꾸고 수사권을 그래서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다 같이 해봐야 돼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검찰하고 본인들이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고 지금까지는 검찰이 그런 권력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역할만 해왔지만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됐더니 오히려 더 엉망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소청으로 바꾸더라도 그러면 누군가는 수사 주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경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수사 주체를 어떻게 해야 지금처럼 새로 탄생한 수사 주체를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권력의 주구 노력을 하는 수사 주체가 아닌 다른 혁신 주체로 만들 수 있느냐. 네. 이 점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조직을 계속 건들면 안 됩니다. 네. 냅둬야 돼요. 놔둬야 네. 돼요. 법대로 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개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고 수사도 마찬가지죠. 수사를 한쪽에서 다 몰아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상호 견제가 가능한 어떤 그렇죠.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렇지. 그것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걸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로드맵을 잘 시민사회도 그렇고 지금 야당도 그렇고 여당은 말할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완벽한 형태로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모로 아쉬워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검사 중에 한 명이 퇴직 검사 중에 한 명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지난 정권에서 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무슨 친문 검사를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특수통이라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윤석열 사단은 아닌데 근데 아무튼 애매한 어떤 그런 검사인데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은 정말 미중의 위기를 겪을 것이다. 오히려 존폐의 위기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 얘기한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 지금 여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정권 말에 가면 갈수록 그러한 위기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검찰개혁 논의라든가 보수 정치의 리뉴얼이라는 어떤 그런 논의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면은 그거는 정말 이 우리 사회가 그러한 어떤 위기감을 잘 소화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좋은 예감은 안 들어요. 네. 검찰 개혁도 그렇고 언론 개혁도 그렇고 한번 특집으로 그것만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할 때 너무 또 이제 규제 위주의 뭐 어떻게 얘는 죽이고 얘는 살리고 이런 마인드셋보다는 진짜 시장주의 원칙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해주면 특히 뭐 수사든 기소든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만 해주면 아까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누가 독점을 해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야 내사 중지시켜 야 아니면 그거 야 더 붙여 사람 더 붙여서 더 죽여 그거 다 전화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다수가 기소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서 서로가 어떤 업적 쌓기 경쟁을 하고 그걸 주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그래서 언론도 사실은 독과점적인 어떤 뭐가 딱 잡아서 공정하게 누가 한 사람이 쫙 이야기해주는 그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좀 무리지 않나, 무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게 무리여서 유튜브가 이렇게 막 활개를 치고 SNS가 막 만개를 하고 한 이 한국 시장에서 금방금방 선거 결과가 바뀐 거 아닌가. 민주주의 원칙에 오히려 충실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과거처럼 KBS와 MBC 두 개가 다 잡고 조중동이 다 잡았어. 그리고 그게 여론시장의 90%야. 지금처럼 유튜브가 한 50%가 아니고 그랬다면 선거 결과가 판판이 비슷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이후에 세상이 바뀐 게 아날로그 시절에는 신문 방송 몇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요거만 권력이 장악하면 그렇지. 일반 국민들은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 지금 근데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권력은 이 안에 용산에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습니다. 권력이. 그렇죠. 우리 기자들한테 있지도 않고요.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 자판 몇 번 두들기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검찰 권력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사, 재판, 공판 기록 같은 거 왜 미국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제발 좀. 저 검사 이름, 판사 이름 나오면은 그 사람 뭐 했는지. 그렇죠. 성년 이름 치면 이 사람이 무슨 기사 썼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요새 젊은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그렇게 뽑잖아요. 아니, 미국처럼 하자고. 미국처럼 의사, 변호사 그런 제도로 법으로 세상을 바꿔가야죠. 의사도 오진 기록이 쫙 나와버려요. 그 두려워가지고 그 주에서 다른 주로 넘어가도 있잖아요. 연방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다른 주로 가도 오진 기록이 싹 나와요. 그냥 개업을 해도 그 사람은 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정관이고 누구고 간에 그 사람의 이제 폐소율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맞거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들이 판판이 이길 리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지가 않아요. 사법 시스템이. 그런데 그런 환상을 계속 심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2억, 3억씩 받는 거거든. 쓸데없이. 일은 안 해. 실제로. 패전의자에서 앉아서 그냥 막 전화만 한두 통 하는 척 하다가 나머지 다 밑에 있는 저 변호사들한테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정관 행사하면서 1, 2년 보내다가 1, 2년 보내는 사이에 100억씩 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네요. 나는 4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스마트 세상에서는 다 공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면 실력도 없어, 사실은. 저는 이번 네. 일로 이제 이 분노한 검사들이 단체로 사표라도 내면 네. 저같이 선량한 이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또 뭐 먹고 사나 그게 요즘에 걱정입니다. 갑자기? 빈 검사가 네. 데려가시죠 그러면. 예? 비어 있는 곳으로. 아, 그것도 방법이다. 네. 예. 조수진 검사. 예. 현재 뭐 좋네.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왜 기자들도 몇 기 그랬잖아요. 네. 입장에 따라서 그 검사 남아 있잖아요. 예.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거 좀 기수 문화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몇 기가 되니까 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 니들한테는 중요하지. 국민들한테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들한테는 중요하지. 예. 송효은 기자, 김민아 평론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정치본색.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